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느냐? 저희가 다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에디터 버전에서 아마 하나만 있으실 거예요. 21.3.23 F1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2D냐 혹은 3D냐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안쪽에 들어갔을 때 2D 상황에서도 3D로 바꾸실 수 있고 3D 상황에서도 2D로 바꾸실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2D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의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는 에그 스터디라고 제가 작성을 할 거고요. 이 위치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켜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프로젝트가 켜지게 되고요. 프로젝트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지 싶으실 거예요. 어,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볼 건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유니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셨으니 이제 이 화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무려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유니티 단축키랑 여러 가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인터페이스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씬이라고 돼 있어서 샘플 씬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죠. 음,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메인 어떤 워크스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냥 움직이실 때는 마우스 클릭으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고요. 우클릭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씬이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가 들어 있고 이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 하단에 실제로 게임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들어가셔도 요거는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2D 오브젝트에서 스프라이트, 뭐 스퀘어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위치에 네모칸이 보이겠죠? 요거가 요 하얀색 테두리가 카메라에 지금 어떤 모습이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카메라가 캡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사각형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일 수 있죠. 주변이 파란색인 이유는 지금 카메라의 백그라운드 부분이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뭐 노란색이나 뭐 어떤 색깔로 바꿔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색이 변환하게 될 건데요. 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뭐냐 백그라운드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유니티의 기초적인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터 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를 클릭했을 때 이 객체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카메라에는 카메라나 트랜스폼 이런 게 달려 있고요. 스퀘어에는 트랜스폼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여기 달려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이것들은 각각 객체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 같은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create empty라고 있어요. create empty를 진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진행하면은 똑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이 너무 빠르다면은 조금 천천히 해보시거나 천천히 들으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 트랜스폼이란 게 뭐냐면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어, 이 객체에 지금 이 딱 요 지점 있죠? 지금 이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x론 0.5 어쩌고 저쩌고 y론 마이너스 0.14 어쩌고 저쩌고 z론은 어쩌고 저쩌고
스케일은 몇이냐, 로테이션은 몇이냐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어떠한 뭐 가시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렌더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스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다 뭔가를 그려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 그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 네모칸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지금 SS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뭔가를 사용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도 좋지만 어, 저는 일단은 임시적으로 요거를 빈칸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퀘어 요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에 스퀘어가 들어갔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인데 이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 패키지에 2D 스프라이트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V2라는 게 있을 텐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매티리얼 오브젝트거든요. 스프라이트인데 요거를 집어 넣으시면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 게임 오브젝트가 어이구야 죄송해요. 이 게임 오브젝트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여기 스퀘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모나게 나올 거고요. 삼각형을 넣어주시면 세모나게 뭐 헥사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육각형이 나오겠죠. 자, 저는 일단은 육각형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애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컬러를 설정해서 바꿔주시면은 이 그려진 스프라이트에 들어가는 컬러도 역시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게 될 창이 바로 여기 있는 콘솔 창입니다. 이 콘솔 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들이 실행됐을 때나 어떤 코드가 필요할 때 그 코드나 어떤 로그가 계속 찍히게 돼서 추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창인데요. 여러분들 뭐 콘솔 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많이 진행할 때 나오는 어떤 콘솔 창 같은 거 있죠? 텍스트로 나오는 그러한 창이 어떤 UI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오브젝트를 추가했던 하이어라키라는 겁니다. 하이어라키는 계층 구조를 뜻하는데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어떤 오브젝트들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칸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SS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당 SS는 실제로 많은 유니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많이 나와 있는 SS이고 SS 스토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SS이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스 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SS 스토어 키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SS 스토어 has moved라고 해서 서치 온라인으로 해서 어, 여기 누르시면은 유니티 SS 스토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패키지 매니저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 스토어를 오셨을 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에셋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SS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픽셀 프로그라고 하시는 분이 제작하신 픽셀 어드벤처 1이라고 하는 에셋입니다. 사용하기 쉽고 에셋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않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해당 에셋을 가져왔고요. 해당 에셋 링크 역시 여러분들 교환에 들어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차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환을 보시고 링크 위치를 확인을 하시거나 해당 검색을 진행을 하셔서 여기서 내 에셋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승인을 누르시면은 에셋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에셋이 이렇게 추가됐다면은 유니티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유니티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가 이렇게 열려 있을 겁니다. 리프레싱 에셋이 돌아가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진행이 됐다 싶으시면은 저는 이렇게 뭐 에셋을 이것저것 써본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픽셀 어드벤처 1이라고 하는 에셋을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진행이 쭉 되고 나면은 임포트라는 버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임포트에서 전체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임포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가 다 진행이 되면은 지금과 같이 어, 잠시 기다리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의 뭔가 콘플릭트가 진행이 됐네요. 콘플릭트가 났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GUI가 그래봤자 뭐 문제가 생겼다 정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UID가 문제가 생겼다니까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 요 씬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것 같으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에셋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보는 에셋들이 확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 보통은 이제 유니티 에셋들은 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약간 어떤 에셋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뭐 요걸 따라할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데모에 있는 이제 씬 UID랑 지금 저희 씬에 있는 샘플 씬의 UID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샘플 씬을 저희가 지워줄게요. 그러고 씬을 처음부터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져 있을 거예요. 씬에서 저희가 먼저 우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씬이라고 있을 겁니다. 씬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뉴씬 대신에 저희가 플레이 씬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와 같이 화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어라키에 어떤 뭐 물건들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스프라이트 중에서 스퀘어를 눌러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만드시면요. 포지션이 막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Z가 0으로 돼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2D 게임인데 왜 Z축에 신경을 쓰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니티 에디터상에서는 2D가 2D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D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2D를 이것저것 만들고 추가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2D의 세상을 3D로 보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화면 전체가 3D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이와 같이 이 네모창을 쭉 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직선상의 모습을 보는 걸 오소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퍼스펙티브로 바꿔주면은 진짜 관점처럼 보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2D에서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오소그래픽으로 맞춰주시고요. 오소그래픽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모든 객체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녹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보는 이쪽 위치에서 이쪽에 어떤 객체들이 있어야지 카메라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객체의 위치가 0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3, 5, 뭐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죠. 마이너스 20처럼 카메라 뒤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카메라에서는 화면에 안 잡히겠죠. 하지만 스퀘어의 위치를 아까처럼 원래대로 바꿔주게 된다면 카메라에 잘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기 어려우니까 다시 2D로 좀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러 창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파일, 에딧, 에셋 뭐 이쪽에 있는 옵션들 창들을 이제 좀 알려드릴까 해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씬을 만들거나 오픈씬을 하거나 혹은 저장을 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하는 게 많은데 중요한 건 빌드 세팅입니다. 여러분들의 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가 있는데요. 요 보시면은 여기에 씬을 추가를 해서 넘버링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어, 게임이 실제로 빌드가 됐을 때 어떤 순서로 씬이 플레이가 될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제일 위에 로드 씬이나 뭐 스플래시 같은 씬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로딩, 플레이 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드로이드나 iOS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해당 모듈들을 유니티에 설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PS4, PS5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애플 TV OS 뭐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바로 에딧 씬인데요. 이쪽은 좀 많이 누르게 되실 수도 있어요. 뭐 프리팹 루트, 뭐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프리팹 루트나 뭐 컷 코피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달려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생 포즈 스텝 뭐 이런 것도 여기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건 프로젝트 세팅스 그리고 preference 그리고 player fraps를 초기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많이 누르게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스부터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특정 세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커맨드를 누르는 인풋 같은 것들을 컨트롤을 하는 곳이고요. 뭐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때는 이곳에서 해당 부분 코드들을 관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뭐 텍스트 메시 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들어 있는 편이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 상태로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뭐 굳이 말씀을 또 드린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 위에서 많이 보실 거는 이제 윈도우즈 부분이 있어요. 패널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만한 어떤 이런 인스펙터 창이나 씬 게임 창, 하이어라키 창, 프로젝트 콘솔 창 이런 것들이 전부 윈도우즈에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일단 유니티의 기초적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림 그리듯이 한번 이 구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저희 게임의 어떤 메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여기를 메인이라고 합시다. 메인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이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쵸? 이 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아래 화살표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이게 손 이거를 잡고 이렇게 주변 화면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요게 이동, 요게 회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바꿔줄 수 있고요. 요게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스케일을 좀 쉽게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거가 되고요. 요거는 다 그 기능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건데 잘 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Q, W, E, R, T, Y 순서대로 단축키로 종료가 돼 있어요. 요거 알아두시면은 조금 편하게 그래도 이렇게 싹싹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을 한번 넓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색상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색상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한번 바꿔줘 볼 건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위치부터 0과 -5로 대충 잡아주고요. 색상은 그냥 대충 약간 푸른빛이 도는 색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아니다 초록빛이 도는 색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주시고요. 이 하얀색 캐릭터 우리 주인공도 이름이 있으니 땅에도 여기에다가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많이 보던 어떤 게임의 형식이 좀 등장을 했죠. 이 캐릭터가 뭔가 땅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듯한 느낌을 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메인 캐릭터가 여기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실제로 물리 엔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보시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물리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게임상에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움직일 때 작용되는 기초 물리 엔진을 뜻하고요. 그 모든 것들은 일단은 현재 여기 이 씬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메인에서
add 컴포넌트, 아까 컴포넌트가 이러한 속성들을 부여해 주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컴포넌트를 누르셔서 뭐를 만들어 줄 거냐? 박스 콜라이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박스 콜라이더 2D를 입력해 주세요. 자, 요게 왜 들어가느냐? 일단은 우리 캐릭터가 지면에 서 있기 위해서는 지면과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콜라이더가 없이는 얘네 둘은 그냥 동일한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왔다 갔다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박스 콜라이더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그라운드에도 역시 박스 콜라이더 2D를 달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경계선을 따라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경계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콜라이더 범위가 양쪽에 다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충돌이 일어나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리지드 바디 2D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해당 오브젝트에 기초 물리 엔진을 적용한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다이나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게 작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객체가 떨어지면서 여기에다가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부딪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이렇게 어떤 충돌체의 기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출들이 필요할 거고요. 뭐 백그라운드도 파란색 너무 밋밋하니까 뭔가 다른 색으로 바꿔서 뭐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초적으로 어떤 뭐 캐릭터나 뭔가를 넣고 빼고 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IDE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면 스튜디오, 코드면 코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에서 에셋에서 저희가 뭔가를 좀 만들어 줄 건, 에셋, 죄송해요. 에셋이 아니라 씬에서 뭔가를, 죄송해요. 에셋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저는 일단은 약간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에셋 중에서 이 픽셀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은 어쩔 수 없지만 내비두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이름을 좀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폴더를 새로 만드셔서 1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폴더가 empty다 라고 떠 있을 겁니다. 우클릭을 하셔서 create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름을 어, 일단은 new behavior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건데요. 저는 기존에는 지금 이 PC로 제가 설정을 할 때에는 보통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배우실 수도 있고 안 배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이더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세팅을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프로젝트 세팅스가 아니라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떠 있을 텐데 여기서 External Tools를 선택을 해주시고 External Script Editor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DE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2022.3.1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Regenerate Project Files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오브젝트에서
아이디에서 스크립트를 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을 시키고 C샵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위에 쪽에 using이 적혀 있는 부분부터 봐볼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일까봐 조금 확대를 시켜드리자면, 어, 지금 usin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이 완전 코드를 처음 보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비둬 주시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듈들을 집어넣는다, 네임스페이스들을 넣어서 참조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부분을 싹 드래그해서 한 번에 날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빈칸이 생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공부를 제가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해서 특정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동작을 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할 거냐? 어,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가 게임에서 어쨌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에 돌아갈 때 스크립트가 사용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속성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집어 넣음으로써 기본에는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쓱 하고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랑 똑같은데 이 박스 컬라이더 2D만 끈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쓱 하고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한 속성들의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에 변형을 준 것처럼 스크립트로도 이거를 넣을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콘솔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저처럼 뭐가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 내비두지만, 이런 식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콘솔 창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어떤 로그를 찍는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rivate void start를 만들어 주세요.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자동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펑션 때문에 라이더를 사용을 하는 건데, 어,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만들어 주세요. private void start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뭐냐면은 start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쳐주시냐면 debug log 가로 열고 쌍따옴표 는는는는는는 game has started 라고 입력해 주세요. 끝에는 요걸 뭐라 그러지? 세미콜론을 넣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컨트롤 S로 저장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로딩이 될 겁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new behavior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인에다가 이 new behavior를 드러그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add 컴포넌트에서 new behavior script를 찾으셔서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코드를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디버그 로그 창에다가 느느느느 게임 has started 느낌표를 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스타트 할 때.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함수를 특정 시기에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처음 생성을 하게 됐을 때 떴던 어떤 주석 설명들을 포함을 해서 스타트, 뭐 업데이트,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들이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언제 실행이 될 거다라고 제시를 해준 함수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유니티 창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들어간 상태로 로그 창에 느느느는 게임에 started 라는 로그가 새로 찍히게 되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짐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안쪽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처음부터 배워보는 것도 좋지만 뭐 가지고 이미 있는 걸 넣어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